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쏟아진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딱 알아야 할 핵심과 쟁점만 쏙쏙 뽑아 간단하고 명확하게 요약해드리는 해설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복잡한 이슈들 다 챙겨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의 주요 경제, 국제, 정치 소식들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싹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요 뉴스 핵심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네 가지 메인 테마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대기업들의 판도가 흔들리는 경제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로는 수십 년 된 동맹에 금이 가버린 국제 정세. 세 번째는 다가오는 선거와 주요 재판 결과를 다룰 정치 사회 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폭발적인 시장 트렌드까지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굵직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경제 및 산업 재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재계를 완전히 뒤흔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일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드디어 이 동일인, 쉽게 말해 기업의 총수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동일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교제 개념이에요. 실질적인 오너에게 그만큼의 법적 책임을 딱 묻겠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서 지정이 계속 미뤄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 의장의 친동생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면서 무려 5년 만에 총수 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을 두고 각계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지는 이른바 그림자 경영, 이거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국내법을 지키게 만드는 당연한 조치다. 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의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 국적자한테 한국만의 특유한 규제를 들이밀면 이거 자칫 한미 간 총상 마찰이나 외교 갈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쿠팡 측은 행정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라 당분간 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꽤 치열할 것 같네요. 다음 경제 소식, 화면에 숫자 5가 보이시죠?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한화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국내 재계 순위 탑5에 진입했다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가 어떻게 롯데를 제치고 5위까지 올라갔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방산과 에너지 분야가 말 그대로 대박을 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K방산 수출이 이제는 잠깐 유행하는 테마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아주 거대한 핵심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사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순위 싸움이 아닙니다. 과거 유통이나 내수 중심이었던 우리 재계의 권력 지도가 이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공업과 방산 쪽으로 싹 이동하고 있다는 걸 진짜 리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경제 지도가 바뀌는 걸 봤으니 이제 두 번째 섹션, 국제 정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졌거든요. 방금 들어온 아주 충격적인 국제 헤드라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즉 UAE가 무려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석유 카르텔, 산유국 기구인 오펙에서 전격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깐깐한 공급 조절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우리 맘대로 원유 팍팍 찍어내겠다 하고 독립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언론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반가운 경제적 낙관론이에요. UAE가 원유를 막 증산하면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같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공급망이나 물가 안정에 완전 청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나름 잘 굴러가던 중동의 에너지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극심한 가격 변동은 물론이고 사우디와 UAE 간의 갈등이 중동 전체의 리스크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양쪽 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블럭은 정치 및 사회 소식입니다. 이 섹션은 철저하게 팩트 중심으로 객관적인 법원의 판결과 선거 관련 사실만을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즉 2심 재판 선고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지를 보면요. 우선 체포방해 혐의와 국료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까지 새롭게 유죄로 인정되면서 결과적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재판부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숫자 14입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로 확정된 선거구의 총 개수입니다. 선거구가 14곳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재보선은 그야말로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여야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지역 공약 대결이 아주 치열한데요. 양측의 핵심 전략이 꽤 다릅니다. 한쪽은 철저히 개발 중심입니다. 10년 안에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고요. 반면 다른 한쪽은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른바 운세권이라고 해서 집에서 딱 10분 거리 안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체육 및 편의시설을 깔겠다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세웠죠. 유권자들이 어떤 방향의 청사진을 선택할지가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기술과 시장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식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거대한 기술 메가트렌드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알파고 대국은 엄청난 AI 발전의 신호탄이었을 뿐이다. 최근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가 한국을 찾아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알파고 기억하시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었는데 그게 고작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AI가 산업의 생태계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진정한 AI 골든타임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확실하게 선언하는 셈이죠. 그런데요, 이 AI 골든타임이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뚝딱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엄청난 물리적 인프라가 필수적이거든요. 차트로 한번 보실까요? 204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무려 6배나 폭증할 거란 전망입니다. 대체 전기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AI가 쏟아내는 그 방대한 연산을 처리하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을 쉴 새 없이 돌려야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전기를 하마처럼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 세계 투자 자금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막대한 전력을 뒷받침할 전력망과 변압기 인프라 쪽에 천문학적인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 주도주로 급부상했죠.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예금에 얌전히 묻어두었던 돈을 빼서 AI 전력망 인프라를 타겟으로 하는 ETF 같은 곳으로 몰려가는 이른바 거대한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짚어본 소식들 어떠셨나요? 60년 굳건했던 석유 카르텔의 균열부터 유통에서 방위산업으로 중심축에 이동하는 재계, 그리고 단순히 챗봇을 넘어서 전 세계의 전력망 생태계까지 싹 다 바꿔버리는 AI의 폭발적인 성장까지, 이게 다 개별 뉴스가 아니라 세상의 근본적인 뼈대가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재편의 과정입니다. 과연 이런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투자와 비즈니스, 그리고 내일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 핵심만 짚어드린 이 요약 브리핑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뼘 더 넓히는 데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